배출 한동훈 속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시키고 당을 재접수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움직임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제명이 됐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자, 지금 이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안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최고위원회에서 쫓아내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했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했고 그걸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다수 지도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일부 매체들은, 기성 매체들은 완전히 간과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수로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수로 진행이 됐는데, 이 당은 공식적으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언론이 다 취재를 해서 다 지금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9명인데, 여기는 원내대표도 들어가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구성원 9명 중에서 7명이 제명안에 찬성을 했고, 친한계, 한동훈에게 공천받은, 그때 대구 북구갑,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죠. 거기 무슨 국민 추천제, 이런 형식으로 그냥 공천을 한동훈이 공천장을 떠안겨준, 배지를 그냥 달아준 그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만 홀로 반대했다. 9명 중에서. 우재준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넘어온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으로 간주됐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9대 1대 1, 7명이 압도적으로 단 1명, 한동훈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사실상 건네받은 우재준만 홀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전체의 의결이고, 또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지만은, 당 지도부만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압도적으로 한동훈 제명에 찬성을 합니다. 물론 반대를 하는 쪽도 있죠. 한동훈 지지층도 있기는 있죠. 일정 부분.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한 7대 3이라고 해도 7이 3에 끌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7과 3이 합을 하지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은 계속 끌고 가봤자 지방총선 앞두고 이게 터져버리면은 더 큰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게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래서 많은 기자들이 기다렸는데, 기자회견을 거창하게 예고를 했는데 등장을 해서 딱 6줄만 읽고 나갔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당의 주인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부는 이 당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입니까? 객입니까? 언제부터 한동훈이 보수였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그렇게 가혹하게 했어도, 그래도 그 과거를 그냥 묻고, 본인이 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민주당을 상대로 아주 강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이 지지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도 그때는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수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실망을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좌파나 이런 데서 한동훈이 당 대표를 할 때,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이 당원들의 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뭐 과거는 그렇다 치고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죠. 그것도 사실상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거죠.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어쨌거나 총선에서 총선을 혼자 주도적으로 해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2024년 4.10 총선 때 본인이 혼자 이끌다시피 했죠. 보수정당을. 그런데 보수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보수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 다음에 또 당 대표를 할 때 그때는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러고 나서도 다시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조성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 대표일 때 정권이 날아간 거죠. 보수 정당의 대표일 때.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보수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 당을 장악을 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을 막 끌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또 특히 총선 때 막 배치를 본인이 나눠주다시피 했죠. 공천권. 비례대표 같은 건 사실상 본인이 다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우재준처럼 이 소위 국민 추천제.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우세한 지역에 뺐지. 그냥 공천장을 줘서 달게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좌파 학생운동을 하던 뭐 함웅경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보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리고 김상국 같은 사람, 울산에서 정말 그 옛날 과거에 그 문재인 쪽에 이 줄을 섰었던 김상욱 같은 사람을 뭐 같은 법조인이라서 어디서 뭐 소개를 받았는지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울산에서 공천을 줘서 그냥 손쉽게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상욱 오자마자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가 버렸죠. 그런 행태를 벌였는데 한석이 아쉬웠던 그때 김상욱은 배지만 딱 결과적으로 한동훈에게 배지 딱 받아서 달고 민주당으로 튀어버렸죠. 그런데 이 당, 국민의힘과 보수의 주인이 이 한동훈과 친한계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일단. 오늘 제명이 됐고,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부터다. 한동훈에게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최고수위 징계죠.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은 향후 5년간 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복권 조치가 있으면은 가능하죠. 이 정치권에서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둬서 당은 당규대로 하면은 한동훈은 5년 동안 국민의힘에 못 들어오는데 당명이 바뀌어도. 그런데 급하면은 막 당은 당규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예외 조항 둬가지고 어떤 복권하는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그 전에도 진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항상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국민의힘 참패를 시키고 당을 재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절대 국민의힘에 다시 못 들어온다 하면 저 시나리오가 소용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복권 조치가 없으면은 이 상태면은 한동훈은 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이번에 6.3 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총선, 2030년 대선 입후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 뭔가 또 다른 것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비겁한 퇴장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본인이 자신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방송에서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쏟아냈죠. 제명이 부당하다. 그리고 이 지지층들이 국회 앞에서 오히려 장동혁이 퇴진하라고 그 집회를 하는데 동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집회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오늘 2시에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무슨 말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줄 딱 이야기하고 기자들 질문 받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치 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 뭐 정제된 뭐 행동, 뭐 계산된 침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는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없다. 기자들 질문 받으면은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마치 정제된 자세를 하는 것처럼. 그 전에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오늘 6줄짜리 자기 입장만 말하고 퇴장해버리는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뭐 당무 그 감사가 조작된 거다. 그리고 이 자기를 퇴출시키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쭉 해왔죠.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유튜브 가서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자 질문도 받지 않고 가버렸다. 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쏟아질 게 뻔하니까. 가령 제가 지금 출입 기자라고 하면은 질문할 게 차고 넘치죠. 그 집회 메시지, 그 한동훈 지지자들 그 집회,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규탄 집회를 하고 막 하는데 그 등 뒤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이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의결을 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열흘. 그런데 그거 아예 무시했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은 재심을 청구해서 내가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든지. 근데 재심 기간도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당을 저런 식으로 해서 재조사하려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윤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조작이라고만 조작을 하는데 뭐가 조작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당무감사에서 뭐를 조작했는지. 그런 부분이 기자들 질문에 나올 수가 있죠. 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딸, 장인, 가족들이 직접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뒤늦게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을 하면서 또 왜곡을 했습니다. 어떤 뭐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이름으로 그 아이디로 된 글 중에는 아주 혐오적으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다른 여당 그때 당시 여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개의 IP에서 이 글이 작성이 됐는데 그 IP가 누구 건지 가족들에게 물어봤느냐. 그 정도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때 사과한다고 했는데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 지경이 돼서 죄송하다. 얼버무렸죠, 사실상. 그러면서도 그때도 당무 감사가 조작됐다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래서 제가 비겁한 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8일 동안 당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하는데 이재명 정권의 2가지 확실한 요구를 하면서 쌍특검. 그런데 그게 심지어 뭐 유승민도 가고 다 한 번씩 찾아가서 어쨌든 같은 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격려도 하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이 대구에서까지 오고 그런 상황인데 전직 당대표가 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지 않느냐. 찾아갔으면 또 뭔가 다른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피한 겁니다. 그 부분도 질문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떠날 때도 상당히 당당하지 못하게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친한계 16명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 16명은 이 한동훈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당무감사,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 의결,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본인들의 개파 보스, 저도 이 친한계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한동훈이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 여의도식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 해서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죠. 우파 시민들에게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빨리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를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친한계, 한동훈계, 딱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공천을 주면서 낙점을 해가지고 친한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동훈 아니면은 배지 달기 어렵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탈당은 안 합니다. 탈당하면은 대부분 비례대표니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은 배지가 날아가 버리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아주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 이렇게 공천을 줬죠. 그 우재준 같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일단 그 한동훈을 위해서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탈당 안 합니다. 탈당하면은 나중에 또 배지 달기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16명이 오늘 성명을 내고 심지어 장동영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친한계가 15명이다, 20명이다 했는데 이로써 이제 16명이 확실해졌습니다. 누구냐?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한동훈 덕에 비례대표 또는 좋은 곳에 배지를 단 사람들입니다. 고동진, 김성원, 김예지, 김형동, 박정아, 배현진, 여기다 송파조, 배현진, 서범수, 부산 이런 곳이고, 김건,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이 비례대표들이 쭉 나옵니다. 정성국, 정연욱, 여기는 부산에서 그때 그 장해찬 이 공천 배제시키고 대신 그 공천을 받았던 정연욱, 또 진종호, 한지아, 이 16명. 오늘 그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6명은 이제 친한계인 것을 커밍아웃 한 셈인데, 이 사람들이 따라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따라 나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성명에 동참을 하는 거죠. 자기들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이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 또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는 장동영 대표 퇴진 이야기는 안 합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을 정치를 선택하느냐. 자, 이런 그 정도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뺄셈의 정치일까? 이게 만약에 더 미루면은 더 많이 빠집니다. 더 큰 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잃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여기는 1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17명 중에서 또 6명은 친한계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하고 중복됩니다. 김건, 김형동, 박정하, 우재준, 유용원, 정연욱, 이 사람들은 저기 성명에도, 친한계 성명에도 이름 올리고, 대안과 미래 이 성명에도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속력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한동훈과 그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원외 중에서 나중을 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 이 원외도 대부분 그때 한동훈이 공천을 줬지만 떨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오늘 성명을 냈는데 따로 여기서도 또 대표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종편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그 종편 하면은 보수 쪽, 진보 쪽, 우파 쪽, 좌파 쪽 이렇게 딱 두 명 이렇게 나가죠. 한 명이나. 그런데 지금 보수 쪽이라고 패널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친한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종편 패널로 나가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당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저도 같이 패널로 나가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는 데는 물론 같은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이게 당내 문제에서는 민주당 팬들하고 거기 가서 호흡을 맞추는, 지금 지도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총선에 나가서 떨어졌던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이 친한계 이런 이 타이틀을 사실상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 사람들도 오늘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는 성명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한동훈을 감싸 안고 갈까? 저는 얼마 안 간다고 봅니다. 이게 좀 있으면은 한동훈은 소멸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친한계도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하는지,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놔도 아무리 이 한동훈이 좋아서 이렇게 한동훈에게 배팅을 하고 다니지만은 한동훈에 대해서 민심이 거쳐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조짐에 나타난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자, 뉴스토마토는 좌파 성향의 매체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같이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한동훈 제명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62.5%가 찬성을 했습니다. 좌파 매체에서 나온 겁니다. 반대가 29.7%.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이준석 당도 있고 있겠죠. 그 보수층을 했어도 찬성이 61.5%, 반대가 31.3%. 다른 조사에서도 저 비슷한 결과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 제명이라는 이 가장 엄한 징계를 내리는데 한 6대 3 이상으로 찬성을 하는 거죠. 거의 배 이상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제명을 당했는데도 여기 찬성을 한다 하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한동훈이 존재감이 약해지면은 이 민심은 한동훈에게서 떠납니다. 당심,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민심.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42.3, 반대 38.4. 물론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찬성을 많이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분열되니까, 우파가 분열되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 쪽 지지층의 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61.5%가 한동훈 제명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욕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잘된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